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일본 가이드북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부부만의 시간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우에게는 큰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형광펜으로 가보고 싶은 곳에 표시를 하며 여행 일정표를 완성해 갔습니다. 주는 쌓였던 긴장과 거리감을 이 여행에서 조금은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자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다 잊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고요한 오후, 그녀는 작은 설렘을 품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말이죠.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항공권 다시 확인해 봤어? 준호가 외투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준비한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응, 여기. 시간도 체크했고 숙소도 확정됐어. 준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죠. 지우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설레길 바라며 여러 식당과 명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앉아 화면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재밌겠네. 그의 짧은 말에도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주말에 여행 가방을 꺼내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탰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오랜만이라 조금 놀라기도 했죠. 준호는 업무가 많아 늘 바빴고 여행 계획은 대부분 지우 혼자 챙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다음날 해야 할 준비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하며 오랜만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는 달력에 출국 날짜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며 설렘을 되새겼습니다. 식탁 위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사실이 주는 설렘은 지우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떠오른 듯 작은 노트를 꺼내 여행 중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준호도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결혼 초 신혼집에서 함께 장을 보던 순간처럼 자연스러웠죠. 지우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가길 바랐습니다. 두 사람의 미묘한 거리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스며들며 집안 공기는 한층 더 온화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 속에서 지우는 여행이 잘 흘러갈 거라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저녁 무렵 지우의 휴대폰이 갑자기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집 며느리가 얼마 전 효도 여행을 다녀왔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불편한 마음을 감춘 채 차분히 듣고 있었죠. 하지만 명숙은 비교를 멈추지 않고 지우 부부가 여행을 먼저 간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지우는 이번 여행이 부부만의 시간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명숙은 효도는 먼저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우의 손은 점점 굳어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통화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금이 생기는 듯 했죠. 무슨 일 있었어? 준호가 그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어요. 준호는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단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저 조용한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대화가 길어지면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여행을 둘만의 시간이라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더 크게 다가온 거죠. 준호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얇고 불안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걱정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 기침은 오래된 알레르기 때문이었지만 명숙은 상황을 과장해 전달했고 지우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명숙은 효도 여행을 부부 여행보다 먼저 가야 한다며 일정까지 정해버렸습니다. 지우는 시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한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이런 것도 모르냐는 핀잔만 더해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뒤 그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일로 여행의 의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지우는 앞으로의 상황이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 못 이루며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했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깊은 외로움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지우는 더 이상 침묵만으로 상황을 넘길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불편한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지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서운함과 단단한 결심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죠. 이 작은 갈등이 앞으로 어떤 폭풍으로 이어질지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이미 놓여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지우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조용히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어제의 통화에 머물러 있었죠. 명숙의 강요와 비교, 그리고 준호의 애매한 태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더는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졸린 얼굴로 부엌에 들어오자 공기가 순간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아침을 차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어요. 그러나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묻는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얘기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결국 참았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왜 나보다 어머니 기분만 먼저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는 손사래를 치듯 그냥 싸우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역시 해결이 아니라 도망으로 들렸습니다. 지우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고 숨을 얕게 몰아쉬었습니다. 준호는 상황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우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오전 내내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닌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여행 일정을 수정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거리감은 예상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서 일을 한다며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 너머에서 흐릿하게 들리는 키보드 소리가 정막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집안 공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점점 분명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죠. 점심 무렵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방에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지우는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색함을 피하려는 듯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이후 계속 그녀가 감정 조율을 해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일까 고민했죠.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참으며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지우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마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 순간이었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우에게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거실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바람은 잠시 머리를 맑게 해주었지만 근본적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해왔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명숙의 말과 행동은 때로 선을 넘기도 했지만 지우는 가족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늘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강요, 비교, 그리고 무시 이 모든 태도가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그 결심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일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이른 오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명숙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그녀를 시댁으로 이끌고 있었죠. 현관 앞에 도착하자 배를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명숙의 표정에는 놀라움 대신 단단한 불만이 먼저 비쳤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러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고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의도였지만 명숙의 표정은 온통 불쾌감으로 굳어 있었죠. 지우는 침착하게 본래의 목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웬일이냐라는 듯 명숙의 시선이 지우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과 날카로움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준비해온 말을 차분히 꺼내려 했지만 명숙은 먼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행 이야기를 다시 들먹이며 며느리가 가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지우는 말을 끊지 않기 위해 가만히 앉아 경청했지만 마음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둘 사이에 앉아 조용히 침을 삼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역시 명숙의 과한 말투가 불편해 보였지만 말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내리깔며 생각을 정리한 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이웃 박 여사가 무심한 척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된장 한 통을 전해주려 왔다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금세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머뭇거리며 명숙을 바라봤죠. 명숙은 박 여사에게도 며느리가 요즘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며 은근한 불평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지우는 결국 마음을 정리한 듯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명숙도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대화를 시작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지우의 전화를 받고 망설임 끝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아들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겨냥한 비난이었죠. 지우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긴장으로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딘가 위축된 표정으로 자리 옆을 서성였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은 시아버지는 말리고 싶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마저 무겁게 들리는 팽팽한 긴장감만 흐르고 있었죠. 이 모든 분위기는 마치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처럼 고요했습니다. 명숙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지우가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 말은 지우를 향한 비난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향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지만 마음속에서는 참았던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중재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명숙의 빠른 말에 끊겼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변했지만 지우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명숙의 말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며 지금은 명숙의 감정을 받아내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듣고만 있을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죠.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지우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불편한 기색으로 눈을 피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문가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동네 주민이자 지인인 소연의 남편 민재가 우편물을 잘못 가져왔다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식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명숙은 외부인이 들었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미안하다는 눈짓만 남기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잠깐의 등장만으로도 명숙의 말은 주변에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이 상황이 개인의 갈등이 아닌 하나의 풍경처럼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냉랭했고 지우의 결심은 그만큼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지우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고요한 정적이 스며들자 지우는 천천히 손을 포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숨결은 잔잔하게 안정돼 있었어요. 명숙은 여전히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 말들을 모두 가라앉힌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분위기가 잠시 끊기는 순간 지우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방향을 바꾸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효도 강요, 비교, 감정적 압박. 그녀는 어떤 말도 흘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를 설명했어요. 명숙은 생각보다 단호한 며느리의 태도에 눈을 크게 뜨며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흐트러짐 없이 명확했고 감정 대신 논리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 단단한 태도는 거실의 공기마저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그동안 얼마나 혼자 견디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감정이 아닌 사실이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죠. 준호는 지우가 자신과 명숙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으로 상황을 넘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허리를 세우며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책임감을 띠고 있었죠. 명숙은 평소와 다른 아들의 태도에 당황한 듯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 편일 거라 믿었던 준호가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명숙이 이를 핑계로 삼아 부부 여행을 막으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거실 분위기는 또 한 번 정지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균열이 번졌고 시아버지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듯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방금 전에 우편물을 잘못 가져왔다던 민재가 다시 현관 쪽에서 기침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명숙의 과한 행동이 외부에까지 들렸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죠. 명숙은 자리에서 손을 움찔하며 눈빛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짧고 굳은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닌 경계였고 상처가 아닌 단단한 선의 선언이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흐르고 있었어요. 준호와 시아버지 그리고 지우의 단단한 태도는 명숙에게 더 이상 피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손을 끌어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떨림 속에는 후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말문이 열린 명숙의 첫마디는 거칠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긴장감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표정에서 단단함이 풀리며 미안함이 비치기 시작했죠. 그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지우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명숙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처음으로 긴장 대신 깊은 정적과 안도의 숨이 섞여 흘러갔습니다. 명숙의 사과 이후 거실은 갑작스러운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 고요는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으며 긴장된 어깨를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와 여운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명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의 날 선 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되짚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적지 않은 죄책감이 남아 있었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등받이에 기댄 채 가족 모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랜만에 무너진 벽이 조금씩 다시 쌓여가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일어나 정리되지 않은 찻잔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하게 흐르며 거실의 긴장감을 조금씩 씻어냈어요. 그녀는 손을 움직이며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옆에 서서 미안함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입술이 잠시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표정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지우는 그 눈빛을 받아들이며 작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어떤 비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를 바꾸려는 마음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와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명숙과 시아버지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듯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다독이는 중이었죠. 그들의 모습은 오래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녀는 명숙이 조금씩 변하려는 그 마음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도 같은 마음인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눌러주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은 오래된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부엌을 정리하며 묵혀두었던 거리감을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명숙이 부엌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지우 옆에 서서 조용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명숙의 눈가에 스치는 안도는 누그러진 감정의 흔적이었죠.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부부와 시부모의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존재했지만 그 거리 위에도 이제 천천히 놓일 다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굴러가자 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일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사카 공항의 맑은 하늘은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작은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택시 창문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색감은 밝고 활기찼고 그 풍경만으로도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지우는 숙소로 향하는 동안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며 지난 며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갈등은 분명 고단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준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말보다 더 큰 위로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온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뒤 지우는 짐을 풀며 창밖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여행 첫날의 계획을 펼쳐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부부에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었죠. 준호는 창가에 서서 사진을 찍으며 오늘을 기념할 작은 순간들을 쌓아갔습니다. 지우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명숙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응원의 문장이 담겨 있었죠.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답장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도톤보리 거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행의 시작을 더욱 빛냈습니다. 지우는 거리 곳곳에 늘어선 음식 냄새를 맡으며 가벼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며 한적한 골목으로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걷지 못했던 시간이 아쉬울 만큼 그 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과거의 불편함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서로에게 더 단단한 버팀목이 되게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도 조용한 표정 속에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부만의 영역을 지킬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오래 묵은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일본의 거리는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가벼운 휴식처럼 느껴지는 바람을 맞으며 오늘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준호는 지우에게 조용히 작은 기념품을 건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선물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하루를 기록하는 상징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작은 상자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감동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죠. 두 사람은 나란히 호텔로 향하며 오늘의 여운을 천천히 담아냈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조용히 손을 마주잡았고 그 온기는 오래도록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첫날 밤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부드럽게 저물어 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와 준호는 익숙한 집안의 공기를 새삼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일본에서의 여운이 잔잔하게 마음속에 번져갔어요. 짐을 내려놓은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조용히 등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행 전과 다른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지우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변함없었지만 마음은 확실히 한 단계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분명히 느끼고 있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우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명숙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다져보려는 마음이 묻어 있었죠. 지우는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 한편이 가볍게 풀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지우에게 여행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요청에는 소박한 정과 관심이 묻어 있었죠. 지우는 그 모습에서 가족의 또 다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부부는 작은 변화들을 실천했습니다. 준호는 출근 전 지우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소한 순간조차도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약처럼 느껴졌죠. 지우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지우는 여행 중에 구입한 자그마한 기념품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낸 마음의 결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기념품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도 그 속뜻을 알고 있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불편함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지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는 불안이 아닌 잔잔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오늘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누구도 이 평온을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